우리가 실제 있는 곳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이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이 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다. 니체는 그래서 이 대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이 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모습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이 저주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1장 마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퇴근 후 시간,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에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마치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그 고요한 시간. 클라와 함께 퇴근 후 독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작가의 생각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장재형 작가님의 마흔에 읽는 니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저희의 독서 시간, 구독자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책을 펼쳐볼까요? 이 책은 전년도 저희의 북클럽의 철학 선정도서였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책이었고 추천사들이 있어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요. 또한 숫자로 증명하듯이 출간 직후 5개월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던 책으로서 리커버 에디션으로 작년 2월에 새 옷을 입고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격언들과 현재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읽어볼 수 있는 귀한 책이에요. 니체의 철학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25가지의 키워드만 뽑아 그 어떤 책보다 쉽게 정리되어 있기에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문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장재형 작가님은 니체의 전집을 해체하고 필요 부분을 정리한 후에 키워드 연결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니체가 전하는 철학 수업을 같이 들어볼까요? 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순간이 질문할 때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신가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반기에 직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1페이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꿈꾸는 삶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꿈이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꿈틀대는 힘의 의지와 생명력을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내 안의 잠재력을 무한히 펼칠 시간이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중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보라. 힘의 의지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 맞추어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밑줄 그을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책장을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천천히 읽게 되는 저에겐 그런 책이었습니다. 112페이지에도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도와 물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로였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란 없다. 즉, 삶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니체는 자신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껏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대상과 방식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 질문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209페이지.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아픔 많은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를 올바른 해결책을 찾도록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삶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를 고귀한 인간으로 만든다. 이 문장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이 주는 교훈, 에피파니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만든 북카드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1장, 2장, 3장, 4장. 1장은 인생의 설명서, 2장은 운명관리론, 3장은 자극, 4장은 마지막 질문으로 챕터가 나누어져 있어요. 프롤로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니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미리 살아본 니체가 당신이 절망, 좌절, 외로움, 방황, 실패와 마주할 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말해 줄 수 있다. 그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철학적 사유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그런 문장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카드뉴스를 공유해 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생각이 날 때마다 들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날마다 잠깐이라도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항상 침묵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초인이 되려면 고독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 북클럽의 발제문을 일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고 프롤로그의 내용에서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흔에 서 있는 내 모습은 현재 어떤지 라는 질문을 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정해진 것은 없고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니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리첼 교수의 만남, 쇼펜하우어의 책, 루 살로메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연이 필연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았고, 세 번째로는 니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태도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며, 마흔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 261페이지에 제때에 살고 제때에 죽어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때란 과연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가히 저의 인생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클럽에서 함께 읽기는 했지만 책을 추천한 친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오고 서로의 생각을 깊게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꼭 소장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은 수학 영어 문제집 볼 시간이 많아서 애석합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는 또 핸드폰 유튜브를 보니까 이 또한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낭독하고 기록을 남기면 언젠가는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린 발제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책을 읽지 않았어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모든 주옥 같은 말들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내용을 발췌하고 낭독해 드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떻게 인생이라는 배로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지 모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감처럼 내리치면서 자르고 분쇄하라. 망치. 행복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있는 것이다. 망각과 기억. 피로 써라. 아포리즘.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다. 이 문장들이 저는 가장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사실 불안합니다. 삶을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현재 저는 해야 할 것들에 파묻혀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외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일까요? 죽기 전에 만나야 할 철학자가 왜 니체여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이리 고귀한 말이었는지 이제서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 그리고 중반을 훌쩍 넘긴 나를, 오늘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자문자답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의 담대와도 같은 니체의 25가지 조언을 등대 삼아 인생 여행을 우리 같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은 삶을 더 아름답게 조각해 준다 라는 이 명제가 오늘의 저를 살게 하였습니다. 이 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바, 앞으로 클라의 관점 독서와 사유 독서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드리고 생각을 같이 톱파보는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셨나요? 아니면 질문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오늘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시느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책은 하루를 잘 살아낸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채널에 대한 열정이 저를 계속 독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독서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